법률유보의 원칙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법률유보 원칙은 법률유보에 관련된 뭐 뒤에 가면은 좀 더 좋은 내용들도 나올 수 있지만 하여튼 이 분야에서 뭐 나름대로 대표 문제라고 한번 볼 수 있겠어요. 이거 나중에 기본권 총론에 가면 조금 더 좋은 내용들이 또 막 나올 겁니다. 자, 근데 미리 좀 나왔어요. 자, 1번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야, 요거 문장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숙달돼야 돼요. 우리 현재가 뭐라고 하냐면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문맥 자체가 지금 판례 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근거를 둔 규율이면 족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유연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텐션 있게 보는 게 아니라 좀 유연하게 본다는 거. 그거를 이제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틀렸어요. 자, 그래서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형식까지 법률의 형식일 것을 요구한다. 자, 요게 이제 틀렸어요. 그래서 요것도 틀렸어요. 법률의 형식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근거를 두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요게 이제 어떤 이론으로 발전하냐면 기본권 제한의 규율은 하위 행정입법으로도 위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권 제한 입법에 이제 위임을 허용하는 처벌법규까지 포함해서 위임을 허용합니다. 처벌법규 포함 모든 기본권 제한의 입법은 위임이 허용됩니다. 요것도 출제 포인트, 지금 여기죠. 그 다음에 요것도 출제 포인트입니다. 처벌법규, 형사처벌법규는 워낙 가혹한 침해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오지문도 나오는데 처벌법규도 조금 더 엄격한 어떤 근거를 요청할 뿐이지 위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도로교통법상의 뭐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 현재가 도로교통법 규율을 일반적으로 그 복잡 다변한 영역의 전문 기술적인 규율로 이렇게 인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도로교통이라는 거 보면 도로의 일반적인 법칙도 중요하지만은 흐름이란 것도 중요하잖아요. 교통의 흐름 같은 것들은. 그래서 너무 고지고대로 법칙대로 이렇게 룰대로 적용을 하다 보면 교통의 흐름을 이렇게 차단하고 해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이제 아주 전문적인 규율이어야 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역은 위임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입법부 같이 국회의원들 같이 도로교통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집단들이 마구 그냥 규정하는 것보다는 행정 분야의 이제 전문성을 가진 뭐 정부 입법으로 행정 입법으로 이렇게 위임하는 것들이 허용된다고 봐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에 배치되는 논리 전개입니다. 자, 그다음 2번으로 가죠.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영역에 대해서는 국민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포한다. 자, 요걸 이제 의회 유보 원칙 또는 이제 본질성 유보 원칙이라고 하는데, 얘가 조금 어눌해요. 조금 어눌해서 의회 유보 원칙 좀 써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적인 법률유보 원칙이에요. 현대적인 법률유보 원칙의 내용으로서 의회 유보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의회 유보 원칙 또는 이제 본질성 유보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건 안 쓸게요. 요거는 이제 내용을 알면은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게 유보되어 있다, 보류되어 있는 것들을 특정하는, 인정하는 이런 이제 원칙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항목이냐 잘 볼게요. 기본권 제한처럼 기본권의 실현처럼 아주 국가 이념의 정면적인 국가 이념과 관련된 이런 기본권 실현의 영역에서 아주 그것도 이제 본질적인 사항들, 기본권 실현의 부수적인 거 말고 아주 본질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의회가 스스로 관리하고 규율해야 한다. 이런 이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떼가지고 이제 본질성 유보 원칙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머릿속에 기본권, 본질,
의회 스스로, 막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나오면은, 의회의 원칙을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현대적인 원칙으로 이제 당연히 보장되고, TV 수신료 사건에서 의회의 원칙 위반으로 위헌난 구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례를 볼 때 중요합니다. 자, 다음. 3번, 위임입법에 있어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 위임의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것을 규율할 때도 마찬가지로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잘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명확성 원칙의 이제 구체성 판단할 때 이런 급부, 혜택을 주는 이런 이제 영역의 규율인지 제약, 침해 이런 효과를 가지는 영역에 따라서 그 심사 밀도 같은 것들이 자동화되죠. 그래서 명확성이든 또 뭐 과잉 금지든 하여튼 헌법상 심사 기준들을 보면은 각종 이제 심사 기준들이 보면 과잉금지도 마찬가지죠. 그죠? 과잉금지, 또 법률유보도 마찬가지죠. 과잉금지, 법률유보, 명확성, 뭐, 다양한 데는 심사 기준들이 보면은 다 이제 차별 적용돼요. 사안별로 그 심사 밀도가 다 이제 다양하게 고려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제 예들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과잉금지나 법률유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결론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할 때는 포괄적인 위임 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좋습니다. 자치법적인 사항의 위임, 요걸 이제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치법적인 사항의 위임 또는 이제 자치 입법의 위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포괄 위임이 허용되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포괄 위임 허용설인데요. 결국은 이제 자치권 보장 취지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라라고 이제 맡겨진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뭔가를 위임을 하면서 꼬치꼬치 지시를 해가지고 위임을 하다 보면은 자칫 시키는 대로 하라.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시킨 대로 하라. 이런 이제, 역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포괄적으로 이제 보장된 자치권의 존중의 관점에서 포괄 위임이 이제 허용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대표적 예가 뭐 공법적 기관의 자치 정관으로 위임하는 이런 사례도 있겠지만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조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조례 위임. 조례로 위임할 때, 자, 이럴 때는 우리 현재가 포괄 위임이 허용되는 걸로 보잖아요. 이런 것들. 자, 이제 5번입니다.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거나 할 수 없다. 이거 이제 법률유보 원칙의 대표적인 문장이죠. 그래서 법률의 위임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이런 내용들을 함부로 둘 수 없다라는 것은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 조항에서도 존재하고 법률유보 원칙이라는 일반 이론을 통해서도 당연히 이제 인정되는 이런 내용들이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75번까지 봤고 오늘은 여기까지 딱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6번부터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죠. 네, 오늘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 또 많은 어떤 그 공부 미천들, 그죠? 공부 자본들이 있어야지만 대응이 가능한 지문들을 꽤 많이 봤어요. 예. 정리가 아주 많이 들어갔는데, 자, 이런 정리들, 미리 이제 우리가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실제 이제 지문에 적용할 때, 일부 떠오르기도 하고, 일부 떠오르지도 않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확실하게 각인해내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그래서, 요번에 적용을 좀 활용을 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 하지 마시고, 활용을 못한 이제 약점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다지시면 돼요. 예. 그래서 좀 더 쌓아 올릴 수 있는 계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은 쉽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약한 데가 어디고 강한 데가 어딘지 이런 걸 모를 때가 문제거든요. 예. 약한 것들이 보면은 매사 강한지 않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 준비생들 제가 이제 가르치고 하는데 보면은 처음 나올 때 수업 듣고 할 때 보면은 만만하게 듣다가 갑자기 이제 막 집중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충 배운 사람들이 보면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대충 배워서는 다가 아니라 일부도 잘하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를 탄탄히 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문제풀이 강의에서부터 현실화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실용적인 관점에서 가장 이제 현실적인 정보들과 대조하여 이렇게 이제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 때는 이해하고 그래 두 문자 좀 외워주고 뭐 일일신 이런 거 외웠지만 실제로 이제 일일신 이런 걸 외웠다 하더라도 그 문제 이제 지문 정보하고 이제 대조하는 건 또 별개 문제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단련하는 기회를 가지시는 게 중요한데 요 과정이 이제 만만치 않죠. 오늘 해봤지만 만만치 않죠. 하지만 요런 이제 만만치 않은 과정들을 좀 꾸역꾸역 이렇게 통과하시면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과정이나 전범위 실전 동영 모의고사 과정이나 이런 이후의 과정에서 보면은 많이 지배력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네.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